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7명 늘었습니다. 서울이 138명, 경기 지역이 12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던 신규 확진자가 이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 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확산 위험 지역을 구분하는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먼저 김용준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10명을 빼면 나머지 387명은 모두 국내 발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367명이었던 지난 3월 8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오늘 집계를 보면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8.15 광복절 집회 등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했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도 신규 확진자 100명 선을 차지한 겁니다. 광주와 대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크지 않았던 강원에서도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만 각각 15명이 나왔고 전남 14명, 경남에서 8명이 나오는 등 지난 5월 초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주간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32%로 오르면서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인 환자도 5명이 더 늘어 모두 30명이 됐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주말 사이 거리 두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만회하기 어려운 위기가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라 하면 대규모 환자의 발생, 이로 인한 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이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심각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서울의 경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4명이 늘었고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4명이 느는 등 모두 140명이 새로 감염됐습니다. 특히 정부 서울청사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과 미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서울에서는 기존 집단 감염 사례뿐 아니라 산발적인 기타 감염자도 36명이 더 늘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네, 이처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부산, 전남, 제주에서만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늘부터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가 162명에 달해 2단계 격상 기준을 훨씬 초과한 데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세가 크게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이 지난 3월 당시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으로 전개될 위험이 있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였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어제부터 환자 발생이 1일 70명을 넘어섰고 지역도 넓어지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전시회나 콘서트는 물론 인원 제한을 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경조사도 열 수 없습니다. 또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도 다시 무관중 경기로 바뀝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생기면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300명 이상 대형학원 등 12개 고위험 시설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인턴과 3, 4년차 레지던트에 이어 오늘은 1, 2년차 레지던트까지 모든 전공의가 집단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의사협회 차원의 총파업도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전공의 등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데 대해 오늘 대형교회 25곳의 방역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1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주로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확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추가 확진자 몇 명이 나왔습니까?
네, 광주시의 추가 확진자는 5명입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광주시가 발표한 신규 확진자가 모두 12명이었는데요. 이로써 어제 하루 광주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3명은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1명, 학습지 콜센터 관련 확진자 1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명 등입니다. 나머지 2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전남에서도 밤사이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광양 2명, 순천 4명, 신안 1명 등입니다. 조금 전 신안군이 흑산파출소 해경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순천시 역시 조금 전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3명 가운데 1명은 보건소 직원이라고 순천시가 밝혔는데 감염 경로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순천에서만 어제 하루 987건의 검사가 접수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로써 전남에서 3차 지역 감염이 시작된 지난 17일 이후 발생한 지역 감염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397명, 정말 400명이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유행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 유행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의미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단기 예측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3일 연속 300명대의 환자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신규 확진자 숫자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을 조금 이해하면 좀 알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의 잠복기가 최장 14일 그리고 평균적으로 5일에서 7일인데요. 그러니까 확진자하고 제가 만약 오늘 처음 접촉했다고 한다면 네. 통상 이제 5일 뒤에 제가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파서 하루 이틀 뒤에 이제 병원을 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확진된 397명은 평균적으로 한 7일에서 8일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져보면요. 이 8월 15일 광화문 집회하고 맞닿아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최장 잠복기가 2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은 더 이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서 도처에서 곳곳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방역 당국이 8월 15일 광화문 인근에 머문 사람을 파악한 명단만 해도요.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유행의 확진자 숫자가 당분간 좀처럼 줄지 않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또 아울러서 2,440건을 분석한 최근 2주간 확진자 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일명 이제 깜깜이 환자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전혀 알 수가 없는 환자 비율이 벌써 2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신규 확진자가 5명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1명이 전혀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깜깜이 환자 1명이 그 뒤에 조용한 전파자 한 5명 정도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확진된 397명. 이게 8월 16일에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서 약간 그런 기준이 상향이 됐으니까 그러면 7, 8일 전에 바이러스 노출됐다 보면은 이 효과가 지금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전문가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네. 거리두기 조치를 좀 살펴보면요. 8월 15일에 오전에 정부가 이제 서울 경기에 한해서 거리두기 2단계로 권고 조치를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8월 16일부터 시행을 한 건데요. 사실은 8월 16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8월 15일 당일날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상향 조치가 하루 이틀만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8일에 인천까지 합쳐서 수도권에 한해서 거리두기 2단계를 이제 강제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이제 시행이 된 건데요. 사람 간 거리두기가 확실해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전제를 하면요. 네. 이론적으로는요. 빨라야 이제 보름 뒤부터 아.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론적인 거라서요.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태원 클럽발이나 부천 이 쿠팡 물류센터 때를 떠올려 보면요. 그때 수도권에 한해서 이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 네. 그때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난 게 한 달에서 2달 가까이 갔던 것들을 다 기억하실 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행은 예상과 조금 다르게 예상 외로 긴 꼬리를 그리면서 유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네. 뒤면 이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 주춤은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바로 추석 연휴를 그렇죠.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민족 대이동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또 다른 또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가을하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싸늘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기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가을, 겨울 독감하고 또 맞물려서 같이 함께 유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유행을 잡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일단 중요한 건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제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는데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거리두기 3단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일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3단계로 빨리 격상해야 된다. 일부에선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2단계하고 3단계 그럼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리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기준의 첫 번째는 최근 2주 동안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몇 명이냐입니다. 그래서 50명에서 100명 이내면 2단계고요. 근데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의 평균치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면 3단계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규 확진자가 다음 날 2배로 껑충 뛰는, 그러니까 이걸 네. 더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주일 동안에 2번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도 3단계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사실 방역 목표치는 5% 미만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것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20%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밀하게 이런 기준들만 보면은 3단계에 지금 사실은 준하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평균치도 지금 162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거는요. 사실 중환자실 역량이나 뭐 의료 여력 그리고 고위험 시설의 분포, 그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 등을 다 고려하고요. 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100명 중에 2명은 어디서 전파가 되는지 모른다 이런 깜깜이란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경제적 여파도 클 텐데 3단계로 올리면은 이게 어떤 또 여파들이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뭐 깜깜이 환자가 이제 결국 100명 중 20명 가량 된다는 네. 얘기인데요. 이제 모임과 행사 이제 지금은 뭐 실내에서는 뭐 이제 50명 그리고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3단계로 들어가면 뭐 실내 실외 할 것 없이 이제 모임과 행사에 10명 이상 모이지 못합니다. 이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인데요. 다만 이럴 때도 공무나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네네. 또 장례식도 이제 가족만 참석에 이제 허용이 되고 그리고 모든 스포츠 경기와 행사도 이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여파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당국도 많은 지금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박광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상처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해를 따라 북상해서 목요일쯤 황해도에 상륙할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한반도 남쪽 타이완 부근에 거대한 구름대가 보입니다. 어제 발생한 8호 태풍 바비입니다. 태풍은 내일까지 계속 북동진하다가 이후론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 수요일 오전 제주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서해를 따라 북상해 목요일 오후 황해도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진로가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지난해 8월 황해도에 상륙한 태풍 링링과 비슷한 진로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력은 더 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작년보다 좀 강한 태풍이 예상되고 있고 보시는 그런 이 태풍의 이 위성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강수보다는 바람으로 좀 많이 불 걸로 예상됩니다. 태풍 바비가 30도 이상으로 뜨거워진 바다를 지나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태풍은 제주 부근 해상에서 최전성기를 맞겠고 이후로도 크게 약해지지 않은 채 서해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 초속 50에서 60m, 수도권 등 그 밖의 서쪽 지방에도 초속 35m 안팎의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또 제주도와 지리산 부근에는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도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 밤에는 남해안, 수요일인 26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장마 기간 수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지역에서는 서둘러 정비하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과 농작물은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했습니다. 중국 외교를 총괄하는 양재츠 공산당 정치구위원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는데요. 회담에선 미중 갈등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만에 다시 성사된 한중 양국 외교안보 사령탑의 만남. 오전 9시 반부터 4시간 회담에 오찬 협의도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될 만큼 밀도가 높았습니다. 폭넓게 대화를 나누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을 중국 측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한 시기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다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전체 회의 행사, 11월 미국 대선 등 여러 변수가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에겐 껄끄러운 의제인 미중 관계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양 위원은 미중 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 입장을 설명했고 서훈 실장은 미중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과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 갈등 사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어떤 입장, 특히 반중 전선에 가담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가 가장 컸을 텐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그 말을 많이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간 항공편 증편과 비자 발급 대상 확대, 지역 공동 방역 등도 협의했는데 청와대는 회담이 양국의 교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절기 처서인 오늘 절기가 무색하게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는 확대됐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 지역으로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오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대전, 광주가 31도로 30도로 웃돌면서 날이 덥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부와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는 20에서 60mm의 꽤 많은 양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서도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부산이 30도로 웃돌면서 날이 무덥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모레는 제주와 남해안, 수요일과 목요일은 전국에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코로나19 통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